네, 뉴욕 증시의 나침반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급하게 나온 실적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수직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또 걱정하시면 많았었는데요.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오늘 3대 지수 여러분들의 생각만큼의 어제의 하락폭은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 가까이는 오늘 좀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가 매수 심리가 이제 폭넓게 유입되라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영어로 보면 buy the dip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폭넓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중에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좀 펀더멘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셧다운이 뭐 사상 최대 가면서 공식 발표, 정부 사이에서는 발표하는 건 안 나오지만 민간 영역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ADP 민간 일자리 이런 것들이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또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오히려 금리는 약간 또 반등할 수 있는 상승의 압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등의 심리를 보였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워낙 2월,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26%. 그리고 S&P 19.2%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5% 이상 하락도 거의 없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3%, 끼케야 뭐 3%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요. 주가 그럴 때마다 바이 더 딥, 뭐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빗대서 뭐 타코 전략 얘기도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겠고. 여하튼 시장에서의 그런 많이 떨어졌을 때 샀을 때 선방해왔다.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하루만 떨어지고 이틀만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온라인상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주식 하시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네. S&P 500 고점 대비 1.37% 떨어져 있고요. 다우지수요 1%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1.9%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대 지수요, 뭐 나스닥 100, 뭐 그 러셀 2000도 마찬가지인데요. 끼케 0.8에서 불과 2% 떨어져 있는데 이거 갖고 주식시장 뭐 큰일 났다, 뭐 폭락이다, 뭐 미국 시장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과는 전 뭐 크게 뭐 그런 얘기는 개의치 않는 것이 맞다. 혹시 5% 떨어질 수 있죠. 10%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늘상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관련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온 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핵심적인 것은 AMD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어저께 수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오늘 역시 다른 것과 비슷하게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 또 플러스 한 2% 정도로 마감했고요. 슈마컴은 개인분들이 워낙 많지만 워낙 어저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별 반등 못하고 11% 떨어졌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잘 안 보시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그 AI 관련주로도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 짓고 그 발전소 지르면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역시 실적이 상당히 긍정나면서는 주가 좀 반등했고요.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한 번,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셔야 된다 했던 거가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시게이트랑 웨스턴 디지털 기억하실 텐데요.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주였고요. 시게이트 오늘 또 실적했는데 역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두 주식 모두 오늘 가뿐하게 사상 최고가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팔란티엄만이 아니라 시장을 넓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네, 3대 지수가 지금 뭐 0.8에서 2%대 지금 이제 최근에 하락을 보고 섣부르게 뭐 약세장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5%, 10%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에 따른 그런 판단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로 본 AI 칩 투자, 그 이번에 나온 그 실적 시즌을 보면 거품론을 안정시킬 만한 테크주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만 거의 남겨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본의 아니게 차트 같은 걸 많이 보고요. 요즘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끔 이동하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도 제가 팔란티어 얘기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주위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특별한 확신보다는 그냥 주위에서 얘기 듣고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루 올라가면 뭐 기분 좋다가도 어저께 같이 전세가 좀 떨어지면 뭐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AI 붕괴론, 뭐 버블론이 갖고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에서도 8시, 9시 뉴스 탑 뉴스에 막 나오거든요. 지금 공개된 것이.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주위의 얘기 들으실 필요 없겠고요. 딱 핵심만 보셔야 되겠습니다. 펀더멘탈, 숫자만 보자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빼놓고 실적 다 발표했고요. 결국 엔비디아나 그 AI에 관련된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빅테크들 아니겠습니까? 빅테크는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주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해서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케이퍼,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번에도 투자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났고요. 소비의 투자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이번에도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일관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약간 줄어든 것도 있지만 아마존과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수익성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를 향하느냐? 결국 그들의 돈을 지불해갖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90%는 칩과 관련된 90%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가고 나머지가 AMD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들이 갖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AI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리고 AI 칩 관련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다. GPU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굳건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 왜 3, 4일째 떨어지냐? 주가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추세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2030년에까지 보는 전망을 얘기하면서 젠수랑 이런 얘기했죠. 2030년까지 AI 인프라가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수랑의 예측이 절반만 맞더라도 여전히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면서 각각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을 각각 2030년에 주당 2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5달러, 20달러, 42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AI로 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도 엔비디아에 대한 단기 전망 및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엊그저께 얘기해드렸지만 루프캐피탈은 목표 주가를 좀 심하게 올렸죠. 사실 이건요. 250에서 350달러. 350달러 언제 가겠습니까? 뭐 내년에 갈지 안 갈지 영원히 안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조 달러인데요. 350달러 가면 시가총이 8.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고 그동안의 계속된 매출 증가율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전혀 불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앞선 엔비디아의 초격차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의 여타 기업들과의 차별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시장에서 보면 시장이 약간 엇갈릴 수 있죠.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제포리스인데요. 제포리스는 이 AI 칩 시장에서 탑픽을 분명히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를 자리를 뺏었습니다. 뺏고 누구를 올려놨냐면 브로드컴이 오히려 좀 탑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흥미롭게 이런 시각도 있다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유는 이렇죠. 수많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요. 직접 자체적인 칩 개발한다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모든 데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맞춤형 칩 시장이 떠오르는데 맞춤형 쪽에 반도체 디자인에 앞서가 있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415달러부터 460달러로 올렸다라는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MD 같은 경우는 10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를 뭐 엄마가 좋다, 아빠 좋다를 떠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고 AI에 대한 버블론 이런 것들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은 팩트 중심, 장기적인 시황을 꼭 유지하셔야지 주식 투자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돈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인사이트 조금 더 주요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에 나온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 필수는 그 전력이잖아요. 근데 관련 전력기기 업종 아주 큰 관심사고요. 오늘 주목하실 거는 전력 외에도 꼭 주목해야 할 그 냉각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네. 올해 이미 많이 올랐고 작년부터 네.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밸런스가 갑자기 이걸 또 특집을 기사를 실어서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요.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발 이런 수요뿐만이 아니라 워낙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냉각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좀 여러분들 더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3개의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튼과 버티프 홀딩스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만 하더라도 엠벤트라는 기업은 좀 생소한데 이들 기업에 최근에
업황이라든가 최근에 조금 더 기술을 특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인수 합병한 그런 사례라든가 사업들의 목적 같은 걸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2026년 주당 이익 기준으로 보면 28배입니다. 28배라는 거는 물론 저 매그세븐의 평균적인 PR이 한 35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보다 현저히 싸지만 S&P 500 한 23배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시장의 주도적 위치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버티브 홀딩스 그리고 이튼까지는 많이 아실 텐데요. 엠벤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아시는 분 좋을 것 같아서 엠벤트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밸런스가 특집 기사를 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JP모건의 11월 투자 유망주입니다. CNBC가 보도했는데요. 이제 11월에 좀 대비하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JP모건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10% 하락이거든요. 근데 10% 하락은 올해 언제 있었냐? 올해 2월, 3월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월, 3월간에 우리가 10%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10개월 하면 평균적으로만 보이면요. 10개월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다시 한번 조정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러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 보면 그렇게 경험을 기다리셨던 분은 떨어지면 또 겁나서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00이란 돈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3이나 5가 됐건 10이 됐건 조금씩 분할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날짜, 생각하는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사가는 것이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JP모건이 11월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했던 주식이 딱 두 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나가 알카미입니다. 알카미는 간혹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의 수많은 금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업에 대한 소위 그 데이터 처리 그리고 결제 관리 이런 데에 대한 IT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쪽에서의 전체적인 이익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 AI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미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그리고 누구나 다들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아마 유튜브 보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물론 PC 업무만 하시면 제외하고는 보통 분들은 제일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를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시면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다만 유튜브를 한 2시간, 3시간 보시는 분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JP모건도 11월에 탑픽으로 새로 편입한 주식을 알파벳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알파벳을 딱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초인가요? 작년 처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랑 얘기하면서 챗GPT 나오고 뭐 여러 가지 AI 나왔을 때 구글 같은 건 약간 늦다 하면서 구글 바드라는 서비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 바드가 몇 가지 상식적인 질문했을 때 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글이 AI 시장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딴 데보다 터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6, 7, 8 지나면 특히 7월, 8월 지면서 완전히 뜨면서 지금은 시장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알파벳이 오늘도 사상체 효과가 같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일주일 됐나요?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3조 돌파했는데요. 지금 3조 4천억입니다. 지금요. 지금 알파벳 4조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적인만 이해하시면 얼마 전에 설문조사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AI 전문 매체에서 중요한 것은 챗GPT보다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에서 압도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구글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구글 알파벳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요 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